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마이크만큼은 비싸고 최신 기능보다 안전한 것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DJI 마이크 미니 2S를 써보니까 안전한 보험이 하나 더 있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미니 2S의 가장 큰 변화는 송신기 자체에 16기가 저장 공간이 들어가면서 내부 레코딩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32비트 플로트로 녹음할 수 있어요. 32비트 플로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6비트나 24비트 녹음은 담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소리는 잘려 나가는데 이걸 클리핑이라고 해요. 문제는 한 번 클리핑이 발생하면 잘려나간 소리는 복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비트 플로트는 담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서 사실상 녹음 레벨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어와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치차름을 내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건 이런 소리도 레벨만 내려주면 멀쩡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2비트 플로트뿐만 아니라 이 내부 레코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신기와 연결이 끊겨도 송신기는 계속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전파 간섭이나 거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끊기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 이러면 이 구간은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송신기 안에 원본을 계속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끊겨도 송신기 안의 음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최대 28시간까지 루프로 돌아가니까 용량 걱정 없이 계속 켜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신기 하나에 송신기 4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촬영을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은 2, 3명, 많게는 4명까지도 함께 촬영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다중 오디오 수음을 위해서 마이크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미니 2S는 기존 마이크 미니, 미니2 송신기를 그대로 섞어서 연결할 수 있어요. 저처럼 기존 DJI 마이크 유저라면 송신기만 따로 가지고 와서 4인 세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트랙도 스테레오의 4채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반에서 사람별로 따로 음성을 만질 수 있어요.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한 트랙에 겹쳐서 있을 때의 고통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니 카메라 유저라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DJI 마이크 시리즈 핫슈 어댑터입니다. 수신기를 이 어댑터로 소니 MI 핫슈에 꽂으면 3.5mm 케이블 없이 48kHz 24비트 디지털 오디오가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요. 그냥 케이블이 없어서 깔끔하다는 것만 장점이 아닙니다. 접촉 불량이나 케이블 단선같이 아날로그 연결 구간에 의도치 않은 사고 요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음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죠. 게다가 카메라 수신기에 전원까지 공급해주고 설정에서 전원 연동을 켜두면 카메라를 켜거나 끌 때 수신기도 같이 켜지고 꺼지고요. 물론 이때도 아까 말한 4채널 수신 그대로 됩니다. 또 요새 4K 4P 정말 잘 들고 다니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같이 쓰다가 소니로 촬영할 때는 어댑터로 붙여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마이크 하나로 거의 모든 촬영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 좋았던 기능들도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MPU를 통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동일하게 2단계 설정이 가능하지만 알고리즘 개선이 있었는지 왜곡이 확실히 줄었어요.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공조기 소리 정도가 신경 쓰인다면 약하게 사용하고 대로변같이 시끄러운 야외에서는 강하게 쓰면 어색하지 않고 깨끗하게 수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 마이크 미니 2S의 AI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먼저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 마이크 미니 2S의 AI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두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 마이크 미니 2S의 AI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먼저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두고 촬영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 마이크 미니 2S의 AI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 노이즈 캔슬링 강함으로 두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동 개인도 전작은 클리핑 방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라우드니스 균형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소리가 클 때뿐만 아니라 소리가 작을 때는 게인을 올려서 적정 음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대로 갑자기 조용히 말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음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적응형 게인 제어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말하고 작게 말했을 때 음량 균형을 키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적응형 게인 제어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말하고 작게 말했을 때 음량 균형을 키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디오 감독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써야죠. 그리고 전작에 있었던 음색 프리셋도 그대로 있고요. DJI 촬영기기들 오즈모 포켓4, 액션6, 나노, 360 등과는 수신기 없이 송신기 직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블루투스 이때는 16kHz인데 이렇게 직결을 하면 48kHz 24비트니까 지원하는 기기는 꼭 이렇게 직결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송신기가 12g으로 마이크를 달고 있어도 무게감은 거의 느낄 수 없고 회전식 백클립으로 방향 조절도 용이합니다. 특히 케이스에 수신기와 3.5mm 케이블까지도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휴대할 수 있어요. 또 전면 컬러 커버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예쁘기도 하지만 옷 컬러랑 맞춰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다중 녹음에서는 컬러별로 게스트를 구분해 놓으면 트랙 구분하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 미니2 리뷰를 했었고 또 마이크3는 리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마이크3는 정말로 프로급 워크플로우를 위한 제품이에요. 타임코드로 멀티캠 동기화를 하고 수신기 8대까지 사용할 일도 있고 송신기마다 게인 레벨을 따로 맞춰줄 필요가 있고 SDR 전송에 듀얼 내부 레코딩까지 오디오 감독이 별도로 있는 차량에서 쓸 법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니2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2S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부 레코딩이 가능한 점, 게다가 32비트 플로트를 지원하고 연결 가능한 송신기가 2대에서 4배로 늘어나고 더 뛰어난 AI 노캔 성능과 라우드니스 균형 기능까지도 내가 오디오는 신경 쓰지 않고 촬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됐죠. 하지만 이미 마이크 미니 2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 송신기 연결이 필요 없고 소규모 촬영이 대다수라면 당장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형태로 촬영을 계속 하다가 다중수음이 필요해질 때쯤 추가해도 송신기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디오는 사실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DJI에서 긴 시간 스터디 없이 안정적으로 수음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자꾸 만들어줘서 더 반갑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출장 갔을 때 들고 갔었거든요. 옷 색상에 맞춰서 마이크를 다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이크가 안 튀게 색상을 맞춘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게 뭐냐고 다들 물어보셨어요. 맞나? 이게?